네, 안녕하세요. 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댓글로 요청 주신 중독 치유 레이키 힐링과 관련한 토크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스마트폰 중독이나 게임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등등 다양한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내면의 방어 기제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그 마음을 느껴주기에 내가 지금 마음의 여유가 충분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내가 너무 상황이 힘들어서 그것에 대한 일종의 회피와 저항, 즉 방어 기제로서 내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각자마다 정말 다양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중독을 치유하려면 마음의 그 근본적인 원인에 들어가서 치유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본 영상에서는 그것을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이 중독적인 것을 많이 했을 때, 그리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다루면 좋은지를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실컷 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은 무기력과 중독의 원리가 비슷해요. 그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특히 한국 사회 생각하시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얼마나 기준이 빡빡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정해진 어떤 나이에 맞는 정해진 길이 있어요. 공부를 잘해서 직장을 잘 가져야 하고 그리고 결혼도 제때 해야 되고 그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각자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죠. 이렇게 모든 삶에서 정해진 기준과 극도의 효율을 추구하는 환경에서 자란 우리들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게 됩니다. 내가 일을 하고 와서 피곤해도 남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피곤해도 운동도 하고 투잡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수많은 것들을 하는데 나는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어요. 그래서 쉬면 쉴 때에도 편안하게 쉬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생산적인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그러면서 반복된 무력감, 패배감을 경험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것이 발전해서 무기력증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떠한 큰 사건이 꼭 발생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에게는 좀 힘들다고 느껴지는 일, 그런데 남들이 보았을 때는 전혀 힘들 것 같지 않은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나 스스로 힘들고 벅찬데 그러면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편한 일, 편한 환경에 있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힘이 드는 걸까? 안 맞는 걸까? 나는 돈을 버는 게 안 맞는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죠.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어떠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닥달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 무수한 나에게 전달되지 못한 마음의 소리들이 꺾이고 또 꺾여서 나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반복된 무기력 그리고 번아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 힘듦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니 나의 도피처가 되어줄 도파민, 출구 등등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절대로 나 자신에게 더 뭐라고 하지 않기입니다. 더 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당장 멈추어야 돼요. 지금 당장이 안 된다면 의식적으로 내가 나를
또 닥달하고 있구나. 또 뭔가를 해야 된다고. 혹은 내가 뭘 잘 못하는 사람 같다고 막 스스로를 끊임없이 닥달을 할 때마다 이 힘을 내려놓고, 아, 내가 또 나를 닥달하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너 정말 너 나름대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네가 지금 이만큼 힘든 건 네가 그만큼 충분히 노력해왔고 너 나름대로 많이 애써왔기 때문이야. 더 이상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더 이상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위로의 말들, 따뜻한 말들을 스스로에게 더 많이 말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중독적인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하고 싶은 나 자신을 허용해주세요. 그리고 이때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깨어있는 상태로 그것을 허용하면서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식 같은 경우 내가 무언가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 드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내가 유튜브나 TV를 보지 않은 채로 온전히 먹는 것에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드시면서 이 행위가 가져다 주는 충족감을 온전히 느껴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중독적인 무언가를 할 때에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때리고 있고 내려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순간,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학대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것을 다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스스로를 때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때리는 것을 멈추고 그 다음에 내가 내면 아이와 온전히 있어주면서 그것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았다.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을 하는 게 편해서 다시 이것을 하고 싶어졌다면 하셔도 괜찮아요. 그때에도 내가 나를 뭐라고 하지 않으면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돼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사실 기분이 점점 좋지 않아져요. 네, 내가 기분 좋아지려고 이것을 했다라고 믿고 나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 몸이 느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이것 한 가지만을 한 4, 5시간을 그것을 빠져서 한 후에 돌아와서 보면은 나의 몸 컨디션은 엉망이 되어 있고 나의 기분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나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몸, 내 컨디션, 내 기분을 알아차리고 아, 이거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충분히 인지하시고 빠져나오셔서 또 나를 막 이렇게 닥달하지 마시고 이것을 해도 괜찮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그 누구보다 편안하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관심 가지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방치한 내 몸에서 지금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지 한번 눈 감고 느껴보시고 그리고 내 기분은 어떤지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또 마음에 걸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나에게 또 관심 갖고 물어봐 주세요. 꼭 이것을 눈 감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거울 명상의 형태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고 혹은 글을 쓰면서 내면 노트를 작성하시는 것도 너무나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중독으로 시간을 내가 허비했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허비해도 괜찮다 라고 말해 주시고 나의 내면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또 별도로 가져주시면 돼요. 그리고 천천히 내 마음이 어땠는지 나는 사실 오늘 기분이 어땠고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느껴주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주시는 겁니다. 나와 얘기하고 대화하는 시간, 나와 친해지는 시간을 별도로 가져주세요. 중요한 것은 어떤 때에도 나를 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나를 정말로 충족시켜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편한 무언가, 내가 습관이 되었던 무언가에서 벗어나서 나를 실제로 충족시켜 주는 것,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해보는 것이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에요. 산책이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뭐 실내 자전거라도 괜찮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내가 무언가 너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좀 그렇다 하시면 그냥 일어나서 집안 걸으시거나 집안일만 하시는 거, 간단한 거, 청소만 하셔도 괜찮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언제나 가장 빠른 기분 전환의 방법이에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몸에 정체된 에너지를 순환시킴과 동시에 마음에 정체되어 있던 에너지도 같이 순환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본 기사에서 중증의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계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정신과 의사분들이 그 환자들에게 하루에 한 3, 40분 정도 러닝을 시켰더니 한 명도 빠짐없이 우울증 약을 끊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운동, 몸을 움직이는 것, 그 중에서도 러닝이 정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에너지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들은 굉장히 입자가 굵고 무거워요. 그리고 우리를 아래로 자꾸 끌어당깁니다. 자꾸 내 몸이 끌어당겨지니까 나는 움직이고 싶지 않고, 근데 음식은 더 먹고 싶어지고, 그러면 또 누워서 다른 걸 하고 싶어지고, 이런 악순환의 굴레로 빠지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러닝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렇게 몸에 굳어져서 달라붙어 있던 이 무거운 오래된 감정의 입자들이 천천히 가벼워지고 입자가 가늘어져요.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세포를 통해서 달리는 나의 호흡과 가슴을 통해서 이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에너지는 사실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운동을 하고 러닝을 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열리고, 이때 특히 또 꿀팁이 뭐냐면 내가 몸이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을 때 그곳이 사실은 그 무거운 입자들이 달라붙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러닝을 할 때에는 내가 어느 정도 숨이 찬다, 힘듦이 느껴질 때까지 하시는 게 좋고, 너무 무리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 하면 30초만 달려도 목이 아픕니다. 네. 이렇게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서 하시면 되시고, 그렇게 아플 때 잠시 딱 멈추고 이 아픔의 느낌을 한번 쫙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이 입자들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가벼워져서 나의 환영을 받아서 우리의 몸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러닝이 가장 효과적인 기분 전환 방식이고, 또한 오래전부터 인류가 본능적으로 이용해온 아주 강력하고도 간단한 무의식 정화 방법이기도 하죠. 꼭 운동 외에도 나에게 뭔가 충족감을 가져다 주는 것, 즐거운 걸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휴대폰만 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리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차를 마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컵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 놓고 그 온전한 충족된 느낌을 즐기면서 내가 대접받는, 스스로에게 대접해주는 그 느낌을 즐기면서 그 시간에 온전히 충족감을 느끼면서 존재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이런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은 내가 무언가를 창작해낼 때,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 내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나눌 때, 전파할 때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충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것이 좋아서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돼, 막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나의 창의성을 풀어냄으로써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충족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주 작은 수준부터 천천히 나에게 물어보고 천천히 나와 친해지고 내가 그동안 시간을 사용하고 있던 방식을 천천히 바꾸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다고 믿어왔던 것을 하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신나는 것을 하면서 다음에는 또 뭘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보는 것이죠.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내가 몰랐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정말로 내 안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나의 숨겨져 왔던 재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 수용과 무의식 정화를 통해서도 내 마음과 많이 소통하고 대화하시고 또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끊임없이 내 마음에 물어보면서 알아차려 보시면서 그 느낌을 점점 더 살리는 방향으로 가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몰랐던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